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제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직장맘들의 고충, 복지로 좀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모르면 손해인 육아정책의 팁 오늘 조금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요. 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노동시간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복지 정책인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맘은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죠. 물론 유급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소소하게 팁이 되어드렸길 바라면서 오늘 슈퍼맘 리턴즈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부님들께서 다시 사회생활 준비하시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만한 직업 정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직업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바로 직종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네.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사교육 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교육이요? 네,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받아봤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질문 받으면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왜 하신 거죠? 이런 질문은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학교 교육보다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아마 사교육들에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네. 좀 적은 비용으로 아이한테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거에 관심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리한 시간대에 집으로 방문을 해서 아이들의 이 부족한 과목들을 좀 보충해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공부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특히 이렇게 취약전 유아나 저학년들처럼 이렇게 학습 부담이 아직은 조금 적은 아이들의 유용한 도움이 돼주시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학습지 교사를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처음에 아니 이 직업을 우리가 아직도 소개를 안 네네. 해드렸나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직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걸 업으로 삼았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지 교사의 직업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학습지 교사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직업이라 생각이 되지만 네. 그래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네. 학습지 교사는 이제 학습지를 구독해서 사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과목별로 학습 진도라든가 성취도를 좀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 내용을 지도를 하게 되고요. 또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아이의 집에 방문하는 이 방문형 학습지 교사를 아마 많이 연상을 하실 텐데 네네. 그 이외에도 이제 학생들이 교사의 집으로 찾아가는 홈스쿨링 교사도 요즘 또 하나의 그 분야로 발달을 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학과 공부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저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학습이라기보다 다양한 교구나 이런 부교재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지 교사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학습지 교사하면은 무조건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온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찾아가는 그런 형태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학습지 교사가 하는 일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역할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방문형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보통 뭐 개인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 네. 한 10 내지 15가구 정도의 가구를 방문을 하셔서 네. 아이들과 1대1로 이제 그 주어진 학습지를 가지고 학습지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 따라서 이제 개인별 학습 수준도 평가를 하게 되고 이에 맞춰서 이제 학습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게 되겠고요. 네. 또 이제 학습지 교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납부나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시게 되겠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유아나 아동의 학습 상태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지도도 하는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네. 이제 홈스쿨링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조금 역할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사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겠고, 이 찾아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1대1이나 아니면 그룹 형태로 이렇게 뭐 또래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진도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네. 그룹을 형성을 해서 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학습지 교사도 엄연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주로 만나서 대면을 해야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질이나 소양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선생님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라든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교수 방법에 대한 소양도 필요하겠고, 그 이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회원 관리 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일정 아이들과 이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시간 관리 능력이라든가 성실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이제 방문형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체력적인 부분도 뒷받침이 좀 되어줘야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학습 지도인이만큼 이런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학습 능력,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네네. 이제 좀 활동적이고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금방 이렇게 친밀감을 좀 형성을 해야 이런 학습 효과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홈스쿨링형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이제 가사와 병행이 용이하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아이들이 찾아오니까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혹은 육아를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네네. 반대로 이제 내 집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사적인 내용이랑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공사의 영역에 대한 어떤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같이 갖추고 있으셔야 네. 훌륭한 교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이 학습지 교사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뭐 육아 경험이 있는 그런 엄마들이 그렇죠. 도전을 네.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이유가 주겠죠?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네.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저학년의 아이들을 돌봐주셔야 되는 학습적인 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과 이렇게 교감하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녀 양육의 경험이 있는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의 학습적인 부분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내가 내 자녀를 돌보거나 내 아이의 학습을 지도해 줄 때에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근무 시간이 뭐 아주 짧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약속을 하거나 일정을 잡는다거나 내가 몇 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도 경력단절 여성분들께는 충분히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육아라든가 이런 아이의 지도 이런 부분들을 내 일과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요. 네. 자, 경력단절 여성분들 그리고 특히 내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받다가 보면은 이제 나의 아이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좀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절차가 이렇게 녹록지만은 않더라고요. 네네네.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네. 일단 특별하게 뭐 자격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거나 뭐 전공에 제한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특별히 자격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일정한 자격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유치원 유아들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초대졸,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초등학교 과정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네. 학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이런 교사를 뽑는 일이다 보니까 네네. 뭐 회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제 사례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면접도 보통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3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통과를 네. 하면서 정말 성실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선택하신다고 하고요. 이제 선발이 되신 후에도 뭐 짧게는 열흘에서 길면 한 달 정도 네. 이런 연수 교육들을 받으시게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각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과정들도 거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모의 수업을 통해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연습
연습들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처음 이제 일을 시작하실 때는 기존에 활동을 하고 계신 기존 선생님들과 동행해서 수업을 이제 보조교사 역할을 좀 하시거나 이러면서 좀 이제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익히시고 나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도 학습지 교사이다 보니까 학습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영주 씨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공식 질문은 네.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학습지 교사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직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수입을 참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문형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하교를 하게 되는 1시부터 저녁 한 7, 8시 사이에 아이들과 약속을 정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이제 상담 아이들과 이제 시간이 좀 잘 안 맞거나 요즘 아이들이 또 뭐 학습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을 좀 맞추기 어려우신 경우는 조금 더 늦게까지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수입 면에서 보면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학습지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처음 일정 기간 동안에는 뭐 한 100만 원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기본급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수습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서서히 좀 능력급 제도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좀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 생길 경우에 네네.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또 내가 몇 명의 아이들을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수입 부분은 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네. 보통 한 5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을 일정 정도 유지를 하시게 되면 보통 급여가 많이 올라가서 뭐 300만 원 이상 또 그 이상의 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례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학습에 관한 노하우, 그다음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셔야 되겠고 네. 회원을 좀 많이 확보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병행이 되면 충분히 고소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아이 선생님은요, 낮에 수업을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수업이 있으시대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끔 이제 빠질 때가 있으면 보충 잡아달라고 하면은 보충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일정이 예, 수업이 빡빡 차 네네네. 있어서. 그러니까 이 수입을 들어보니까요, 좀 그분은- 많이 버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네. 그럴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입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학습지 교사. 선생님은요, 주변에 경력 단절 여성분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재취업에 이쪽으로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사례 좀 들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습지 교사로 이제 취업을 하셔서 아주 근무를 잘하고 계신 사례가 몇 분 계신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직장 생활 조금 하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이제 육아에만 전념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크고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드시고 또 본인이 집에서만 이렇게 아이가 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시간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좀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이제 마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제일 고민하셨던 부분이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걸 먼저 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하고 과외 수업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네. 그래서 그런 과외 지도도 많이 하셨고 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수업을 해본 경험도 있으시고 네. 또 전공 자체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셨던 분이라서 네.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이들을 다시 한번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육에 관련된 어떤 직업들을 탐색을 하시다가 좀 이렇게 좀 약간은 자율적으로 유동적으로 네. 일할 수 있는 이 학습지 교사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준비를 하셔서 이제 지금 아주 훌륭하게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다. 아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상황이나 아니면 뭐 그렇죠. 전공이나 전에 했던 일이나 다 모든 게 학습지 교사를 하기에 최적화된 네네, 분인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 일하시면서 뭐 보람 많이 느끼시고 잘하고 계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매주 사실 어떤 특정 직업을 정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직업을 소개드리고 있지만 네.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실 때 사실 제일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가 했던 경력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떤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직업을 찾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직업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분이 이제 가장 그 매력으로 느끼고 보람으로 느끼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능력별 급여라는 것의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네. 일한 만큼 되돌아오는 이런 보상이 또 주어진다는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맡긴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 학습지 교사인 우리 사례자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신다거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신다거나 또 주변에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 아이 선생님 너무 좋다고 네.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이런 경험을 하실 때 네. 아무래도 가장 이제 만족도라든가 이런 그 보람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십니다. 네. 반대로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워낙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보다는 사실 약간 부모님들이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 그런 예, 부모님 만나거나 이럴 때는 맞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학습지 교사, 뭐 다른 어떤 교육 계통의 직업들도 그렇지만 네.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주 대상이 아이이기도 하지만 한 절반 이상은 엄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또 어머님들이 워낙 교육열도 높으시고 아이들 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부모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교사가 지도하는 방향이 뭔가 조금 박자가 맞지 않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조금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스트레스가 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직업의 좀 특정한 부분이 이제 교육만 담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돼서 아이가 좀 그만두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약간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감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좀 목표가 뚜렷하신 분들은 또 어려움이 없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사례나 이야기는 학생들 쪽으로 이제 방문을 해주시는 선생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홈스쿨링을 하는 그런 학습지 교사도 있다고 하셔서요. 저는 그게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네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례도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문학습지 교사는 많이 좀 아시고 계실 것 같고요. 네. 홈스쿨링 사례가 조금 특이하게 보이실 수 있으실 텐데 네네. 제 사례자분 중에 홈스쿨링 창업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 그래요? 같은 경우는 영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영어를 전공하셨거나 하신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평소에 영어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꾸준히 공부도 하셨고 뭐 어학연수도 좀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고요. 또 이제 출산하기 전에 학원에서 좀 영어 지도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는 향후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더 이상 학원 교사로는 좀 일하기가 힘들 거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네. 미리 이런 홈스쿨에 대한 창업 준비를 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모 영어사 뭐 이런 그런 업체에서 주관하는 이런 홈스쿨링 창업자 그 교육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고 뭐 필요한 교구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제공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와 면접 후에 영어 인터뷰까지 하시고 교육 과정은 한 12일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씩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교구나 이런 기자재를 받으면서 이제 창업 비용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출산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홈스쿨링, 집으로 아이들이 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창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수업하고 있는 형태는 이제 월수 금에만 하루에 한 5-6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계신데 최소 뭐 적을 때도 한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네. 하시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그러세요. 내가 아이 키우면서 집에서 무슨 아르바이트 작은 걸 해도 이만큼 수입을 얻으면서 또 내가 이렇게 감을 잃지 않고 내 일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괜찮네요. 본인 아이가 네.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이러면 수입 부분에서는 향후에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사례가 있으셔서 요즘에는 사실 엄마들이 창업이나 취업도 목표가 되겠지만 또 본인의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런 특히 학습 지도 관련 직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현명한 선택을 해오신 것 같아요. 전공자도 아니신데 영어를 잘 공부를 해두셔가지고 학원 강사에 오셔서 이렇게 홈스쿨링까지 임신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응원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네요. 많은 분들께서 모르셨다면 이분에게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들어본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도 이 학습지 교사에 대한 전망은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엄마들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런 아까 사교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과정들이 개발되고 있고 많은 직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습지 교사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 꾸준히 수요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회사들도 안정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고 또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좀 기간이 짧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유아 쪽에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출산율이 좀 낮아지고 해서 아이들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대신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만큼 교육에 대한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높아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선생님 한 명당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든지 그래서 선생님의 숫자 자체가 아예 줄어드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신다면 이제 또 일하는 엄마들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네. 일정 부분 아이의 학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네. 방문형이나 아니면 홈스쿨링 형태의 학습지 교사들의 그 어떤 전망은 꽤 밝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망까지 함께 봤습니다. 아마 지금 경력 단절 여성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 재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아주 유용한 정보였길 바라면서 이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